안녕하십니까. 전기안전기술사를 강의하게 된 양재학 기술사입니다. 저는 이제 4개 종목을 갖고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기술사를 강의를 하고 우연찮게 또 성한당하고 인연이 돼서 이 전기안전기술사에 대한 동상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게 전기안전기술사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를 한번 보죠. 전기안전기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분류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18개의 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이제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11문제, 그다음에 산업안전 일반 또 산업심리까지 합치서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전기 관련 감리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상당히 감전 방지에 대한 그 문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도 16문제죠. 그 외에 이제 5번째 정전기라든지 방포 좀 외우는 거 많죠. 그다음에 안전작업도 이거 제법 많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 비례 설비, 9번째 옥내 배전, 10번째 전기화재. 전기화재가 많이 과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전기화재 이 부분은 조금 서방 쪽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 않냐. 23년부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봅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전자파도 많이 나올 거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문항문세 본 게 4문제 정도가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발전. 역시 발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발송 배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딱 성전과,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성전과 무려 36문제예요. 36문제란 것은, 실제 전기안전기술사 되고 나서 어디 취직을 많이 하고 어디에 주 업무를 하냐가 성전 쪽입니다. 주로 성전 쪽이고 또 아파트 쪽이라든지 이제 감리 쪽에 많이 때문에 특히 이제 성전 쪽에 경력이 필요되는 분들은 상당히 연봉이 세죠, 그죠? 억이 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죠. 그다음 변전, 마찬가지로 송변전에 관련된 거 이것도 PQ가 세기 때문에 이것도 연봉이 상당히 안전기술사 되면 좋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배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7문제 됩니다. 그럼 접지는 다 공통적으로 나온 16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럼 시스템 안전 이거는 2문제 정도. 그다음에 18번째 부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베리어블 해갖고 이게 약간 유동적입니다. 이 책에서는 소개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회수마다 이게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문제가 다르죠. 문제 다른 거 해석도 답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가 한 것은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7창으로 주축이 됐고 18번째 부록은 해수마다 조금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또 별도로 해줄 것인가 아니면 책에 나면 그게 고정되잖아요. 그 좀 곤란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더 두고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약 한 310문제를 위주로 일관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 시간도 없는데 뭐 이거 3개월밖에 안 남는데 또 6개월밖에 안 남는데 1년이 남다고 자기가 된다는 보장은 없고 2년이 남다고 대장의 보장이 없으나 3개월 남아도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많은 사람을 가르쳐 봤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는 한전 출신이기 때문에 또 학원에서도 한 20년 넘게 가르쳐보고 했는데 핵심적인 문제와 쓰는 기법 요령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마다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책에서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교재는 없으나 동영상에 듣는 분의 편리성과 아무래도 플러스를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입장을 봐서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자, 1분 좋습니다. 2분 좋습니다. 3분 좋습니다. 4분 좋습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은 충분히 자기거화, 암기화, 이해화 그리고 계속 되풀이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정전기 7문제 이거는 많이 나오지 않네.
요거 조금 세모잡이 그렇게 중요 빈도가 적을 거다. 반복도 암기만 하면 머리 아프네. 이것도 그죠? 이것도 세모잡이. 안전작업은 어차피 감리 관련되니까 안전작업 이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 비례설비도 이것도 뭐 건축전개 너무 건축전개 치우쳤으니까 그죠? 이것도 좀 삼각표. 옥내배전도 국내 건축전기하고 비슷하니까 그죠? 이거 삼각표. 전기화재는 옛날에 과거에 많이 넣었습니다만 추세를 보니까 이게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셀렉팅을 오면 자기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셀렉트 하는 것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즉 뭐냐, 그런 전문가가 안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이거는 그래서 세모잡입니다. 전자파도 이거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세네 문제 정도. 근데 그런데 이제 발전이라든지 이 변전이라든지 배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접지까지. 접지는 뭐 전통적으로 저쪽에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정리안전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표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거. 그럼 시트 안 되는 그냥 휙 보세요. 이거 세모. 부록은 이제 그때만 조금 다르다 했죠, 그죠? 책에 고정시킨 거 아니면 그 회수마다 이게 자꾸 이제 어태치를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인식으로 강의를 전체를 아울러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 종목에 이제 제가 기수하고 그다음에 김석대 씨, 임재풍 씨, 뭐 타경 한전 넣으신 분, 저도 한전 출신이고 이분은 이제 밖에서 오신 분들 열심히 이제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자, 도랑치고 가자 잡자.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죠? 스마트하게 실천하자. 이거 뭐 자료 많다고 뭐 다른 사람 배는 거 써보노트 다 필요 없어요. 목표 달성에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출제 범위하고 산업보건법 시행령이 공고된 출제 능력을 근거로 해서 기출 문제를 제일 위주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유사성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논술 평가를 필수적으로 암기를 우선해야 된다. 얘가 후수이다. 얘가 먼저 하고 그다음 암기를 한다. 그거는 공부에서 사실은 암기가 먼저예요. 암기, 그죠? 수학도 암기에 따지고 보면 그죠? 암기를 우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해. 모르는 것은 대충 암기하고 또 다음에 암기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해되면 되죠. 그게 뇌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에요. 실천하라, 실천. 실천 안 하고 입만 가지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도난을 정비하면서 과제 잡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자 그냥이죠. 이제 무료기술사 제가 이제 27건 피워보고 또 강의를 많이 해봤게 된 어떤 학습자의 심리를 좀 잘 알아요. 다음. 그런데 문제도 이 분석하는 과정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유사 종목이 발송 변이 기술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어떤 송전이라든지 변전, 배전, 발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사성이 많았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록 요령이 합격 탕락을 좌우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무리 막 쓰더라도 기록 요령이 영 아니다.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채점자가 탕락을 좌우하니 그죠? 그게 문제예요. 다음, 또 필기시험 하는 것은 필기시험 여러분 이제 자격 종목 이런 거죠. 쭉 읽어보시고 뭐 감전, 이어섬, 정전기 뭐 여러 가지 전기 안전의 뭐 연구, 설계, 시험 분석까지 감리까지 사실 이제 감리를 위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감리가 뭐가 있죠? 설계 감리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냥 이죠. 자, 직무 내용은 이거 다시 그죠? 기술을 습득하자. 그리고 위험 발생에 대한 규제, 전기 안전 분야, 설계 연구 분야까지 다 올린다. 그래서 검정 방법은 이렇게 4교시에 400분을 합니다. 1교시에 100분당 상당히 체력을 요합니다. 체력을. 여러 가지 이제 항목에서는 산업안전관리론 여기는 이 책이 이 표에서는 이 그림에서 없는데 산업안전관리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1번, 2번, 3번에 대한 이게 산업안전관리론이에요. 그죠? 산업안전관리론이다. 그죠?
아시겠죠? 별도로 안 하죠. 그죠? 별도로. 요 안에 산업안전관리를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다시 나눠 놨다. 세 개로. 그죠? 그래, 걱정 없고. 나머지 이제 쭉 읽어보세요. 보구 안전표지 이런 거죠. 이것도 그 1번, 1과목, 2과목, 3과목 있고, 그 다음에 제7과목에도 있죠. 그죠? 뭐 산업심리, 교육 이것도 제2과목에 있어요. 그죠? 법규 이것도 제1과목, 2과목. 그죠? 여기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 발전에 다 있죠. 그죠? NFSC 이거는 이제 전기 화재에 있어요. 그럼 기타 부분도 다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17개의 장으로 나누는데 다 이게 문제를 분석을 해갖고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죠? 안전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전기, 그죠? 우리 정전기, 전자파 이거 다 뭐 9장하고 11장이 넣었죠. 고저파, 노이즈 이런 거, 그죠? 배전광 있고, 나머지 접지 있고 다 이렇게 분포를 나눴다는 얘기죠. 자, 이 발전, 송전 이건 다 송전 발전의 내용이고, 또 감리 이것도 전기 안전 작업에 나눠 있죠. 그 다음에 전기 감리랑 별도로 이와 같이 세 번째 이렇게 별도로 해서 하도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죠? 자, 그 밖에 이제 전기 안전 관련 사항이다. 그 위험성 평가 이런 거는 또 제 1장 산업안전관리 법령이라든지 이렇게 2장에도 많이 분석되어 있죠, 그죠? 자, 면접 시험을 보시다.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이 합격을 제하고하면 합격을 합니다. 빠른 사람은 제 경험으로 빠른 사람은 한 6개월 안에 되더라고요. 6개월 안에. 조금 늦은 사람은 한 2년 안에 되더라고요. 근데 제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또 이쪽 저쪽 이야기 기가 얇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면접에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위험에 대한 정전기 방법, 일반적인 이 자기 업무하고 필기에서 한 그걸 오버랩 해가지고 공부하면 별 문제 없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론에 대한 이야기가 면접에 묻는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이제 산업안전법규, 그죠? 법규 산업안전 제1장에 이거 많죠, 그죠? 제1장에 많이 있죠, 그죠? 제1장 내용을 묻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 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면접에 다시 이어지죠, 그죠? 요즘 이제 위험성 평가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런 것도 많이 이어지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3장에 놓은 이야기가 제3장에 놓은 이야기가 면접에서 바로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전기 안전관리도 안전작업에 대한 이야기죠. 낙뢰 시스템 그런 이야기죠, 그죠?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죠? 자, 세부 항목으로서 발전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감리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다 물어보고 있다. 그 밖에 안전관리인데, 그 다음에 기술 품위. 이것도 이제 실제 품위가 좀, 잘 안 된 분들도 면접에서 간혹 가다 있는 모양이죠. 제 이제 지인들이 이제 가끔 가다 면접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 나이가 60이 넘어서니, 그죠? 그런 경우도 이제 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1차 시험 기본적으로 1교시는 13문항에서 10문제를 기록하고 6개 문항은 거의 퍼펙트 기록하라. 근데 이제 좀 더 욕심을 내야 됩니다. 8개 문항을 좀 기록해주고 이건 오케이 하고 2문제는 막 이렇게 대충을 기록해도 한 반 페이지는 0.5페이지 정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된다. 그래서 60점 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죠? 대부분 다 여기서 녹죠. 그죠? 근데 의외로 첫 시험에 60점 넘는 사람들이 아주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이게 점수가 빨리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60점이 빨리 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한 페이지 쓴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 역량에 따라서 1.5페이지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2교시, 3교시, 4교시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세 문항 정도는 퍼펙트하고 한 문제는 대략적으로 써대 25점
나름대로 기록을 해주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한문항에 그림 하나 하고 표 정도는 하나 정도 해가지고 잘 아는 거는 막 3페이지 정도 써도 됩니다. 3페이지 정도. 딱 2페이지 반 또는 2페이지 그래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 뭐 정확하게 깨뚫는 계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한 페이지라도 25점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정확히 쓰면 그죠? 그래서 논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한 그림과 표를 이용해 가지고 좀 답안에 뭔가 이게 빡 차 있고 견실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3개, 4개 똑같은 얘기죠. 자, 암기 비법. 자, 이제 암기가 사실 문제라고 이게 반복과 연상 기법을 하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그래 사실 그죠?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시간 나 기록하고 나서 그냥 착 거기다가 정리만 해놓지 말고 자기 전에 보통 한 문제당 이렇게 행경변을 치러가지고 대충은 읽어보라는 얘기죠. 그죠? 대충. 그 다음에 그 전날하고 전전날의 기록물을 또 대충 읽어봐. 30분 정도.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하루에 뭐 한 3문제 보통 뭐 많이 써봤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5문제를 많이 씁니다. 보통 한 3문제 정도밖에 못 쓰더라고요. 그 300문제 정도 되니까 그래봤자 꾸준히 쓰면은 한 100일 정도 강의 듣고 쓰고 또 복습하면 100일 정도 하면 다 끝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꾸 이제 대세김을 해야 돼요. 대세김을. 기억의 내 사이클을 잘 이용해 가지고 자꾸 대세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한 번 본 거 다시 되풀이해야 된다. 이게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정리만 하고 이거 내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면 안 된다. 뇌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 자, 대중 결정할 때도 이제 가능한 이제 스마트폰에 본인이 한 걸 이거 찍어갖고 이제 본다든지 그래 하면 되겠죠, 그죠? 업무 중에 간단하게 보기도 하고 또 화장실 가면 보면 되지 뭐. 가족 간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학습한 내용도 잠깐 쓸 거야, 그죠? 회사 업무할 때도 잠깐 섞어서 뭐 좋은 말 많잖아요. 그런 거 섞어서 한다, 그 얘기죠. 자, 2차는 면접 시험인데 언어 능력이 공학한 사람들 좀 부족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표현력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평상시에 자꾸 연습을 해두라, 그죠? 자, 합격 지침에 아까 면접 시험에 시험 합격 지침은 막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분석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제가 다 해줬다. 그 위주로 책이 나왔다. 그죠? 그런 이야기죠. 관련 문제 해석이 더 많은 자료 필요 없다. 자료 구한다고 왔다 갔다 할 이유는 없죠. 그죠? 이게 하기 싫으면 달립니다. 전혀 자료 찾을 시간 동안에 더 이어오자는 얘기죠. 자, 기록 한 문제 10점이 불과하고 2페이지 정도 요약해갖고 실제 답안지는 2페이지, 3페이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쓰면은 그걸 요약을 쓰는 그런 기법으로 1.5페이지를 하고 자, 한 문제 25점인데 불과 4페이지 넣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 3페이지 정도를 약간 항목이 1, 2, 3, 4 이렇게 쭉 말하면 그 중에서 좀 생략할 건 생략 자기가 맞춰갖고 생략하면 되죠. 그죠? 단위 이제 그림이라든지 표 같은 거 좀 가능한 기록을 해주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색조 화장을 좀 하자. 그러니까 자기 기록한 거죠. 색조 화장을 이쁘게 키워대는 걸 뭐 이렇게 중점 제목, 소제목은 뭐 이렇게 분홍색을 칠하는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색별로 구분해갖고 칠하면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눈이 자꾸 이제 시각화 시켜요, 시각화. 쫙 전부 다 칠한 것이 아니고, 그죠? 특히 완벽하게 암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완벽하게 안 가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지치도 안 된다, 이제. 그러고 또 이게 좀 젊은 친구들은 워딩 하려고 그걸 갖다 그래 할 필요 없어요. 워딩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기록 시험이 문제니까 디지털을 하지 말자 하는 얘기죠. 디지털 통해 갖고 이렇게 워딩을 하지 말고 손으로 써, 손으로. 어차피 손으로 쓴 걸 채점을 하니 거죠. 자, 그 기록물 보관 이건 읽어보면 되죠. 알 거고. 빈 공간에 여러 가지 이제 요약을 기록한다든지 그림 두문, 마인드맵 같은 걸 통해 갖고 효과적인 학습을 하자. 자, 보면은 기록한 뒤 이게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록일, 복습일, 재복습일 반드시 위에다가 며칠 했다. 이게 한 5번 정도 하면 한 번 쓰고 나머지 한 4번 정도 읽어봤다. 그죠? 체크하면 다 알죠. 그죠? 개요 쓰고, 그 다음에 1 쓰고, 2 쓰고, 또 턱 쓰고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죠? 1, 기억,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상하다. 이 글이 실제 워드에 있지만 이거 표로 했지만 글 쓰는 것이 또 문제더라고. 그죠? 그건 조금 이따 가르치고. 자, 지침. 지침에서는 이제 좀 읽어보세요. 몸의 시험 모드에 맞추도록 8시 반에 대중교통 이용하 아침부터 차 운전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입장할 때는 주민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죠? 요대로 하면 됩니다. 다음. 시험 시작 해가지고 읽었지 이거지 20분 쉬고 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자, 그죠? 답안에 실제로 양면에 13페이지인데 22행의 양식이거든. 아주 매끄럽고 아주 좋은 종이에요. 이게 수수료가 한 8만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미끄럽기 때문에 필기 도구를 상당히 신경을 써서 갔는데 검정색이 1.0mm 또는 0.7에서 0.5mm 볼펜이나 젤펜을 사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어요. 물 맞춰봐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놈들이 좋다 해갖고 그건 아니다. 자기에 맞는 거다. 자, 작성법. 그죠? 10문제부터 먼저 선택하고 간단히 기름 목차 앞장에다가 그림 두문 같은 거 두 문 같으면 두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기를 해주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25점 형태로 쓰면 안 됩니다. 아주 한 페이지 반 정도는 간단하게. 틀린 내용 있으면 두 줄 읽고 진행해야 되고 이게 사고시는 그림표 수식 계속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네 문제 선택할 때. 그죠? 자, 집에 와서 시험 치고 난 집에 와서는 답도 찾아보고 체크하고 바둑 복귀하는 그런 방법으로 11시까지 하고 아주 부드럽게 지침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술, 담배, 사랑 행위도 좀 금해야 체력을 아끼다는 얘기죠. 시험 치고 나서. 자, 글씨체. 글씨체는 이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액은 25도 약간 위로, 그죠? 딱 이런 식으로. 자, 답안 양식 가로줄 사이에 공중부양시킨다. 그죠? 그림은 5줄 이내고 표기일은 시간을 많이 간략한 표로 구분해야 돼. 간략한 건 너무 복잡한 거는 표로 하면 시간 더 많이 걸려요. 책 쓰는 입장은 표가 하는 게 상당히 페이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입장이기에는 표가 복잡한 거는 안 됩니다. 표를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한 거. 자, 이거 같이 잘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실제 답변 그죠? 1 개요. 그죠? 세로줄 1, 2, 동글배 1, 2, 이런 식으로 기억 이런 식으로 쭉쭉 놓는다는 얘기죠. 자, 샘플 같이 줄과 줄 사이 공중부식해. 줄과 줄 사이. 이 줄하고 줄 사이 여기에 공중부양 글을 시키라. 그러면 글이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사람은 기록이라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분도 있어요. 다른 줄 칸을 줄을 치면 맞네. 그러면 안지게 록돼 있고 이죠? 자꾸 이게 줄이 다른 줄을 치면 맞네. 그러면 글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글이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폭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줄과 줄 사이에 록 딱 이런 식으로 줄과 줄 사이에 글을 띄워라. 그러면 글이 이 부분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높아심에서 자료 수집 강의 하지 말자. 어차피 22문제 하면 끝나죠. 그죠? 22문제 맞추는 거니까. 자, 답안 양식 하는 방법은 아래 한 걸 요청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이거는 자기가 작성해 보세요. 그래갖고 저장을 해라. 저장하고 자기 쓰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오프라인 많이 해봤어요. 온라인도 많이 해봤는데
그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사실은 시간이 많고 하면 오프라인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시간적인 일종의 로스가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택하잖아요, 그죠? 회사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또. 그래서 강의를 듣고 책을 기록하는 것은 성한대에 제출하고 인터넷 수강제 특별 혜택입니다. 제가 이거 첫 시도하는 겁니다. 강사하고 여러분들 듣는 입장하고 서로 항상 어떤 연결고리가 시험 합격할 때까지 있도록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독자 자료를 모아갖고 저한테 제출해주면은 저는 이제 코멘트를 다 할 겁니다. 그게 글자 크기, 수식, 비음, 방법, 글자 형태 보면 딱 나타납니다. 보면 이 친구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 쓰는데 너무 그냥 정신있게 쓰구나. 그 표현한 방법 좀 그것도 다 코멘트를 해가지고 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성한당에서 제출해주면 수강자 본인 자료를 이제 환수 후에 이제 결과 검토 작성법을 개선하고 고득점 합격 지름길에 습득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 실강도 당연히 그걸 해주죠. 숙제를 해주고 그 다음 코멘트 해주고 하는데 실강의 동일 이상으로 개인 지도도 그렇게 되는 거죠. 개인 지도와 단지 학습 지도를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기법으로 이번에 한번 첫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바쁘겠죠.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완전 차이 납니다. 그게 학교가 자기가 뭐 스카이대를 나왔다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지도를 받냐 안 받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자, 그래서 문제 상세 분석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1장에 대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갑니다. 자, 좀 이따 하죠. 예.